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이 최근에 무려 1,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런 투자 혹한기에 이렇게 많은 규모의 투자를 받다니 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MZ세대 하면은 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요거 크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C2C 판매 플랫폼인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한정판 스니커즈. 예전에 운동화 되게 비싸잖아요. 뭐 한정판일 경우. 한정판 스니커즈를 누가 나 이거 팔아야겠다 올리면 제가 살게요 라고 해서 사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크림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이 여기서 제 생일 선물로 신발 하나 어허. 아주 잘 신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크림이 한정판 스니커즈를 서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뭐 중고 명품이나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돼서 한정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1,700억 원 투자 중에서 500억 원은 네이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손자 회사가 왜 그러냐면요. 네이버가 자회사를 네이버 스노우를 만들었었거든요. 네이버 스노우의 자회사가 크림입니다. 작년 1월에 물적 분할해서 스노우의 원래 사업부가 크림이었는데 일종의 팀이었어요. 근데 팀을 떼어가지고 기업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림의 아빠가 스노우, 크림의 할아버지가 네이버인 겁니다. 그래서 손자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가 직접적으로 크림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런 것도 좀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가 스노우에 투자하고 스노우가 크림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네이버가 요즘에 중국 플랫폼에 좀 꽂혀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버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 글로벌 대표적인 기업 포시마크를 2조 3천억 원에 인수한 적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 이 영상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보면 행보가 중고 플랫폼에 좀 꽂혀있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실제 자회사, 손자 회사도 이런 행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먼저 크림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 스니커즈 쪽에 출발한 이유가 기존에도 한정판 스니커즈를 거래하는 커뮤니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개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대방도 스니커즈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뭐 가품 팔아도 모르고 비싸게 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고 그냥 구매를 했던 거고 또 현금으로 거래했어요. 되게 리스크가 있는 분야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크림에서 오케이 요거 해결해보자. 정품에 대해서 정확히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정품, 가품을 판별해주고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거래할 수 있게 하면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걱정을 좀 덜어보자. 근데 이게 되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MZ세대들이 이걸 이용하면서 오케이 내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 많은 사용자가 모여들었고 실제 월간 사용자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활성 이용자 중에 80%는 MZ세대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이 이런 한정판,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또 알아봤더니요. 한정판 스니커즈의 거래라고 하는데 중고품보다는 미사용 제품이 훨씬 많대요. 왜냐면 미사용 이렇게 약간 컬렉팅 하는 거죠. 요게 훨씬 비싸게 치기 때문에 한정판을 샀다. 그러면은 아끼고 잘 보관했다가 값이 비싸질 때 새 거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형이 미사용 사줘가지고 이거 사실상 중고 플랫폼인데 그렇죠. 그냥 새 거 사는 맞아요. 중고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손을 잠깐 거친 거 그러니까요. 살짝 때를 탔지만 완전한 미사용품인 거죠. 그래서 크림에서는요. 이런 한정판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올해 9월에는 아예 브랜드관을 론칭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뭐 언더마이카, 렉토, 더 뮤지엄 비지터, 아르테미떼, 강혁 이런 브랜드 입점해서 크림에서만 오직 만날 수 있는 한정판 제품 선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사용자를 유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투자 혹한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마케돈을 통해서 정말 많이 다뤘잖아요. 투자가 얼고 있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달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망설이고 있기도 하고 회사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아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크림은 이번에 1,700억 원을 유치했지만 얘네들이 평가받은 회사 밸류 9,200억 원. 거의 뭐 유니콘입니다. 조단위 밸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크림은 지금까지 1,700억을 받았지만 우리 목표는 2,000억이다. 그래서 2,000억 채우면 라운드가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현업에서 올해 커머스 관련된 업계에 이루어진 국내 투자를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300억 원 이하의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크림은 1,700억이니까 되게 이례적인 숫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크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약간의 긍정적인 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미국의 의류나 패션 산업에 대한 성장률을 봤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연평균 3.4% 정도가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패션 중고 거래 시장은 연평균 32.9%, 시장 성장성이 무려 한 7,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앞서 얘기했지만 2조 3천억짜리 미국의 포시마크 중고거래 플랫폼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크림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전에 스노우에 한 1,5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노우는 크림에 또 500억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내리면서 동남아시아의 중고 플랫폼에 지분 투자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의 소다, 말레이시아의 쉐이크핸즈, 싱가포르의 리벨로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네이버는 확실하게 중고거래 플랫폼에 뭔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성은 MZ세대들이 주도하고 있고 MZ세대가 다음의 소비의 주도층이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여기부터 포석을 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고거래 플랫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C2C 관련되는 플랫폼들이 최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는 수수료가 없었다가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거든요. 근데 판매자 수수료 1.5%, 구매자 수수료 3%,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놔서 이게 11월 같은 경우에는 3%의 수수료율로 올렸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1% 올렸거든요. 근데 크림 올 연말까지 한 5% 수준으로 올리겠다. 수수료 계속 올린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뭐 에이블리, 무신사, 뭐 각종 명품 커머스 플랫폼들 일제히 수수료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판매자의 월 이용요금을 49,000원으로 정액을 두고 있다가 이제는 판매자 매출의 3%로 수수료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솔드아웃 원래 무배였거든요. 근데 이제 2,000원을 적용하겠다. 뭐 트렌비 같은 경우에도요. 무료였다가 지금은 거래대금의 한 7.9% 수수료 받겠다. 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적자를 견뎌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수료 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한마디로 이제 적자로 죽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 받아서 우리도 플랫폼 살려보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트렌비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적자 33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광고비가 300억. 반란 같은 경우에도 185억 영업 적자. 게다가 머스티드 100억 영업 손실 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명품 커머스 플랫폼들도 막 이제 뭐 출혈 경쟁하다 보니까 적자가 심하니 이제는 수수료 올리는 거 말고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국내외 기조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는 무작정 광고비로 때려박는 것만 했다간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광고비 줄이고 오히려 수수료를 인상해서 우리 수익 낸다. 이런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얼마 전에 반란이 매각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좀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맨날 까기만 했는데 맨날 까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독주 체제를 가져간다? 쿠팡 이런 애들은 수수료 인상하거나 뭐 정액제 요금 와우 멤버십 이만큼 인상했는데도 사람들이 쓰죠. 그러면 수익이 개선되고 영업 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장 치킨 게임입니다. 출혈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래서 이들 나름의 생존 전략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크림이 바라보는 시장은 글로벌이다. 크림 이제 등치 좀 키웠잖아요.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체력 싸움에서 져요. 가장 큰 이유는 크림 매출만 보면요. 작년 매출 33억이거든요. 근데 손실이 595억 원입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뭐 아직 뭐 글로벌 뭐 잽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료를 하다 보니까 거래액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광고 엄청 때려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개선해야 돼요. 매출 33억인데 영업 손실 595억이면은 요거 메꾸려면 수수료 당연히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인상을 해야만 생존하는 겁니다. 글로벌 이제 경쟁하려고 하면은 해외 경쟁 플랫폼들은 평균적으로 수수료가 8에서 10%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크림은 판매자 수수료 1.5%, 구매자 수수료 3%니까 덩치 싸움에서 경쟁을 제대로 하려면 얘네도 뭐 글로벌 기준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싸워야 된다. 이런 숙제도 있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크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니치한 시장에서 공략을 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MZ세대들의 이런 페인 포인트를 잘 건드려주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마케팅은 초개인화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글의 광고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